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메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월요일장인데요. 뉴욕 3대 증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워낙에 좋게 나왔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팽팽한 경계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이제 돌아온 어닝 시즌, 실적 발표의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한밤의 미주라에서는 또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아마도 시장 투자자분들도 긴장하면서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분위기인가 싶습니다. 자, 1부의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이제 무지개님께서 DJT가 급등 중이다라고 남겨주셔서 저희가 2부 초반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11.9% 아주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미디어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X닷컴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일이 뭐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쫓겨났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일론 머스크와 한 배를 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위터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돈을 사용해서 소셜 미디어를 하나 차렸어요. 일종의 이제 트위터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게 되겠죠. 지금 12.3%까지 상승폭을 지금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당 18.4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 나온 뉴스라든지 뭐 특별하게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나온 뉴스 자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미국도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레이스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딱 봤더니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해리스 현 부통령이 앞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 현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주말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폴리마켓 화면을 좀 가져왔어요. 자, 지금 실시간입니다. 폴리마켓은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 업체는 아니고요. 일종의 배팅 사이트에 가깝긴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랄까 유권자들의 이제 기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볼 수 있고 현재 51대 47.9로 트럼프가 한 2% 정도 앞서고 있나요? 3% 넘게 앞서고 있군요.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1%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폴리마켓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리스가 우세한 지역, 뭐 여기 보시면 뉴멕시코라든지 왼쪽에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 이쪽은 완전히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쫙 파란색이긴 한데 지금 동부와 완전 서부는 해리스가 다 가져간 상태이지만 중부와 일부 러스트벨트, 일리노이를 제외한 지금 중부 지역은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트위터에서도 그렇고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혹시 뭐 감 잡히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뉴스 보다가 뭐 이렇게 본 거 있다거나. 이게 왜냐하면 저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귀에 피격을 당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유세를 나서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등판을 해서 뭐랄까 지원 유세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뭐랄까 자신의 말할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모습 0.2% 올라간 모습을 폴리마켓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많이 좀 뭐랄까
조견표로 삼는 538, 538이죠. 538이라는 ABC 방송국 산하에 있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인데 여기서는 지금은 또 해리스가 다소 우세한 걸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 이제 또 집계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진짜 여론조사에 같은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도 지금 역대 수많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다고 나왔던 공식 여론조사는 사실 없어요. 이븐하게 이것다의 그 이븐, 고르게 똑같다, 1대1이다. 요거 한 번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지난 9월부터의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마켓의 여론조사를 너무 또 맹신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리얼 클리어 폴링이라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의 화면에서는 여기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0.1%포인트 차로 지금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지에서는 지금 박빙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게 지금 맞다고 좀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함부로 그래도... 말해도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금 갈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그때 겨뤘잖아요. 네. 이제 그때도 분명히 여론조사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다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표를 딱 까보니까 트럼프가 되더라.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방심 못하는 게 미국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DJT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 다시 보시면 그 사이에 한 2% 더 올랐습니다. 14.3% 상승한 채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무지개님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덩달아서 상승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굉장히 그 코인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가 살려면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암호화폐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앞서는 폴리마켓 자료를 통해서 지금 크립토 업계의 지금 가격들도 상당수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그럼 볼까요? 자, 코인마켓캡 보면요. 1시간 전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1%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4시간 어제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2.2% 상승한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새 많이 올랐군요. 63,0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그렇게까지 수혜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2% 이상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게 코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자기가 NFT 있잖아요.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 그래갖고 그걸로 자기의 정치 자금 같은 것도 모으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호조되면서 코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본인 입으로 말한 걸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다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직접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있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얘기도 잠깐 해드렸고요. 그러면 3대 지수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봐야겠죠.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아직도 빨간불을 일제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좀 체크를 해 봄직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많이 움직이는 미국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핀테크라는 종목도 지금 8.8%가량 오늘 지금 변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르카디움 리튬. 자, 오늘 이채린 캐스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자, 한번 눌러볼까요? 40% 넘게 지금 오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르카디움 리튬 PLC 40.2%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인수와 투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작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튑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요타가 투자했다는 조비 에비에이션 이제 드론형 택시, 무인 택시 개발하는 조비가
도요타한테 투자받았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50% 가까이 뛰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소형주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테슬라와 아마존, 팔런티어, 지금 알리바바도 있고요. 슈마컴, AMD, 핀더더, 징둥닷컴, 리오토, 애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리가 알 법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많은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장 초반에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게 오르든 내리든 간에 좀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오늘 10월 7일 장 초반 분위기 되겠고요. 상당히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의 오늘 장세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현재 0.23% 빠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0.35% 빠진 채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0.5% 내렸습니다. 자, 러셀 2000 0.7% 정도 현재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수가 바로 이 빅스 지수입니다. CBO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측정하는 볼라틸리티 인덱스 빅스 지수인데요. 이제 향후에 얼마나 이 주가가 변동폭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20까지 지금 올라왔다. 21을 띄고 있다. 그리고 9%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치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주의를 좀 요망하는 분위기를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전해드리고요. 자,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전에 조사를 하면서 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벌써 4%가 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어제 같은 시간 어제 비교해서 1% 이상 상승했고요. 현재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한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장기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준의 의도대로 떨어질 것인지 혹은 시장의 전망대로 조금 오른 상태의 중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그것도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개월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쫙 갔을 때 여기가 며칠인가요? 7월 말입니다. 지금 8월 이후에 4%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인 것이 지금 거의 2개월여 만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거래하실 때 주의를 요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N달러 환율 14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0.5% 빠진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폭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단위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4일 이날은 10월 4일이니까 금요일이군요. 네. 네, 금요일 이제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호조로 나오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돌아선 그래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화 환율은 약세로 돌아섰던 그런 날로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일본의 총리가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발음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랬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이 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본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으나 현재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엔달러 환율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님께서 발음주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 너튜버들이 굉장히 웃음 포인트를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써 먹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역시 3대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섹터별로는 엔비디아가 1%가량 오른 모습 진행되고 있다는 점 공유를 좀 해드리고요. 에너지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초록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라이릴리가 1.5%인데 일라이릴리가 지금 상승할 만한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화이자의 소식에 힘입은 그런 헬스케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저는 먼저 들긴 하는데 일단 일라이릴리가 그중에 대장주로서 지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체크를 해봄직하겠습니다. 머크 0.5%,
그리고 그 위에 아마존 지금 거의 급류를 타고 내려가고 있죠. 2.7%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아마존 제가 이제 앞에 행사 얘기할 때 빼놓긴 했는데 네.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분들이 혹시 한국에 계시다면 좋은 행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투자자분들께 뭔가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오늘입니다. 테슬라 1.3%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존의 최대 할인 행사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번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알리의 무슨 축제, 무슨 무슨 테무의 무슨 축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10월에 또 바로 열리게 돼서 엄청 싸게 물건들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2.8%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버도 1.2% 상승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 장표 보시면서 이번 주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장까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로 오늘 2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지 15분 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보고서를 가지고 더 이상의 50은 없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자, 화면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내놓은 내용인데요. 보이시죠? 자, no need for another 50. 더 이상의 50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50bp, 0.5%포인트 내릴 필요가 없다. 라면서 연준이 당황했을까라는 제목을 또 내놔요. 그러면서 과연 50bp를 인하했던 것이 연준으로서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기에 이게 정당한 결정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쯤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인터뷰, 블룸버그 인터뷰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연준의 9월 50bp 인하는 미스테이크였다라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기 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서머스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똑같은 논제 리포트를 주말 동안 내놨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A+인데 이전 달도 상향 수정돼서 이게 굉장히 너무 좋게 나와서 50bp를 내렸던 연준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embarrassed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측을 내놓습니다. 자, 이게 리포트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예측까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25bp를 인하하는 걸로 이제 전망을 변경한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을 수정하고요. 내년 3월까지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25bp씩 인하하는 것을 우리는 시나리오로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는 또 25bp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3월까지 1분기까지는 25bp씩을 FOMC 회의마다 내릴 것 같고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25bp 총 토탈 0.75%포인트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 말 토탈 3%에서 3.25%포인트의 레인지를 가진 이제 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사실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11월과 12월 회의에서 각각 25bp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수가 지금 확장된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 남은 이제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25bp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올 무지개님께서 마사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공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야지 제가 이제 리포트를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김준영 연구원께서 연말 종가 목표가 6,000포인트로
바꿔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인데요. 올해 이제 S&P 500 종가 목표는 6,000이다. 현재 뭐 5,700에서 5,8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진 폭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지난 금요일 종가에서 4.3% 오른 채 올해는 6,000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GS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개월 전망치로는 6,300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EPS 목표도 기존 것보다 11% 정도 높여 잡은 것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전체의 EPS, 전체의 이제 주가에서 전체의 소득을 나눈 것이 지금 11% 상향된 걸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만큼 내년 경기가 더 좋고 주가가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장표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들이 마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데이비드 코스틴 애널리스트가 마진의 확대 때문에 EPS 상향 조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매크로 환경 변화가 마진 확대에 더 유리하다.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마진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변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포트를 엮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1년간, 12개월간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의 20%에서 15%로 5% 내려잡았다. 이런 리포트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강력했던 일자리 증가 추세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진정됐고 지난 6월까지도 우리는 15%의 경기 침체 확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한 3개월 동안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3의 법칙이 발동되기 임계점까지 온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15%를 다시 내려잡았다. 여기서 3의 법칙이 무엇이냐? 3의 법칙 굉장히 컨셉이 좀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 우리가 4.1%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3개월 동안 평균 실업률이 1년 동안의 저점, 지난 1년간의 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그 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지기 직전에서 이번에 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니다. 그래서 침체 확률을 우리가 내려잡았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수치가 불안정했지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전 전해드린 것 같이 골드만삭스는 3.25에서 3%의 최종 금리로 내년 6월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한번 이채린 캐스터의 이제 기업 소식 한번 듣고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 이제 살짝 보셨던 장표는 금리, 국채 금리 얘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쉬다 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볼 기업 이야기 현재 3대 지수가 워낙에 지금 다 0.3%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메타의 오픈 AI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픈 AI 물론 상장된 주식 기업은 아니지만 워낙에 많은 회사들이 얽혀 있는 오픈 AI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금요일에 메타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이는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을 생성할 수 있는 무비제니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며 이 모델이 오픈 AI와 11랩스 등 선도적인 미디어 세대 스타트업의 도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가 제공한 무비젠의 창작물 샘플에는 동물이 수영하고 서핑하는 영상과 사람들이 실제 사진을 사용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무비젠을 사용하면 비디오 콘텐츠에 맞춰 배경음악과 음향 효과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도구를 사용해 기존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비젠에서 만든 비디오는 최대 16초 길이이고 오디오는 최대 45초 길이라고 메타는 말했습니다. 메타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이 모델이 런웨이, 오픈 AI, 11랩스, 클링 등 스타트업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술자들은 이런 도구를 활용해 영화 제작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교육을 받은 듯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미국,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선거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영상이나 딥페이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회사가 라마 시리즈의 대규모 언어 모델처럼 무비젠을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면서 각 모델에 대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메타는 무비젠 활용에 관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와 다른 콘텐츠 제작자와 직접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 여느 때쯤 메타의 자체 제품에 통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가 공개한 해당 도구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라이선스가 있는 데이터세트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세트를 혼합해 무비젠을 구축했습니다. 헝거게임과 트와일라잇의 제작사인 라이온즈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9월에 AI 스타트업 런웨이에 자사의 영화 및 텔레비전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 AI 모델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 대가로 스튜디오와 영화 제작사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작업을 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메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오픈 AI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다른 기사에서는 뭐 중국 업체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AI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네, 지금 방송국에 계신 모든 프로듀서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생성형 AI, 여태까지는 이제 사진만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영상 업로드할 때 이제 생성형 사진을 통해서 좀 간편하게 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방송처럼 이제 연속적으로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내용이 또 정밀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방송해야 된다. 그래도 아직은 초가 좀 짧아가지고 한 20초 간다고 합니까? 네. 20초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20분 가고 20시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세대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주라는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3회 법칙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3회 법칙이라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샴이라고. 자, 초덕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스펠링이 SAHM이에요. 그래서 이게 샴이라고 저도 읽기도 하고 3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우존스 지수 0.28%, 그리고 S&P 500 지수 0.25%, 나스닥 지수 0.28% 정도 빠진 채 굉장히 약보합 상태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감이 상당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 장 초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지수는 아직 18,000선이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장 오후장까지 지켜본 뒤에 아마도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런 장세를 좀 연출했던 것이 이제 뉴욕 3대 지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봄직하고요. 오늘 조금 걱정되는 것이 빅스 지수가 지금 21포인트 가까이까지 지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해도 한 14에서 15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감이 확연히 있는 그런 오늘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제가 한번 아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오늘의 경계감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경계감의 원천이 어디냐? 지금 이게 저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의 메인 탑 제목이 노 랜딩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지금 헤드라인이 작성된 기사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노 랜딩과 관련한
걱정이 지금 채권 시장에 조금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오른쪽 아래 제가 캡처한 게 방송 저희 들어오기 1시간 전쯤이니까 한 저녁 한 9시쯤 이때 제가 캡처한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채권 트레이더들이 이제 미래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거래를 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그 금리가 형성될 것이냐를 두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 그 싸움을 하는 건데 채권 트레이더들이 그동안에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된 그렇지만 강력하게 금리 인하가 될 환경에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해왔다라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운을 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은 약간 온건해졌다고 쳐요. 그런데 성장이 둔화됐느냐? 성장이 둔화된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 방송하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네. PMI를 보시면 이제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됐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 인하를 50bp 또 할 것 같은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면서 블룸버그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냐 이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텀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CME 페드워치 봤을 때 네. 50bp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없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약 12% 정도 지금 숨겨놨죠. 살아났거든요. 네. 그걸 보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나 이런 의견이 모락모락 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래켄 밀러, 유명하신 분이죠. 시장의 낮은 금리에 대한 전망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시장의 낮은 금리 전망을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삭제를 이게 가져오지 않은 문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립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중립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온화하게 잘 성장하는 상태, 이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 상태로 가는 그 중립 금리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측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연준이 낮은 금리에 대한 전망 속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드래켄 밀러가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고요. 엘 에리언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또 블룸버그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인플레이션 아직 죽지 않았어요 라고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 걱정은 여전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노 랜딩과 하드 랜딩 사이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 우리가 서서히 미국 경기 침체에 맞춰서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떠받치는 상태의 부드러운 소프트 랜딩을 시킬 것이냐는 생각보다 지금 랜딩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드 랜딩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경착륙으로 그냥 경기 침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트레이스 첸이라는 브랜디와인 인베스트라는 채권 트레이더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다가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뭐 하루 정도 빠졌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업종으로 보면 오르는 모습인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50bp를 인하하면 돈이 풀리잖아요. 중국도 돈을 풀었어. 그럼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노 랜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예 안 가고 그 상태로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를 딱히 하지 않아도 경기는 나쁘지 않은 상태의 지표를 보여줄 수 있으니 랜딩을 해야겠느냐라는 의견을 트레이스 첸이라는 분이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현재 뛰어넘은 채로 거래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뭐 확인하고 가야겠죠. 상당히 부담되는 지표로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또 확인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4.03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시간 대비해서는 1.29%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어떤 심리를 반영한 것인지 어떤 지표 때문인지 이것도 조금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채권 이야기 지금까지 좀 해드렸고요. 자, 올무지개님께서 오늘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에서 인증하는 자 오직 저희 딜무원, 딜무원이라 그러죠. 딜사이트 공무원 올무지개님께서 테슬라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이비들이나 리서치 관련해서 좋지 않은 지금 전망들이 조금 나온 부분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도 2% 정도 지금 급락하는 모습으로 출발했던 모습을 오늘 연출을 좀 해주었었는데요. 현재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로보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캐시우드, 그러니까 우리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왜 이렇게 로보택시에 불리시한지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오늘 많이 움직인 여러 종목 가운데 테슬라를 뽑는 우리 배런즈의 기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테슬라 주가,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에 대한 그런 센티멘트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던 지난주였었는데 네. 이제 그놈의 3분기 인도량 데이터 이후에 로보택시가 정말 멀쩡하게 좋은 모습으로 공개가 될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으로 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한번 펼쳐 볼게요. 이거 뭐 저희 이채린 캐스터랑 한번 나눠서 설명을 뭐 테슬라 또 내용 같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 제 말씀 이어서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 장표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현재 수준으로 사실상 지금 고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뉴트럴로 지금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중립입니다. 중립 의견에 목표가 $230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 오늘의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행사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생산량은 좀 늘어났는데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의 그 보험 데이터, 중국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많이 팔려서 매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기대감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시장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조금 문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소규모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텍사스나 애리조나 남부 지역이죠. 네바다라든지 조금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규제가 좀 약한 곳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로보택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자체가 엄청 뭐 해외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운영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로보택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돼서는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하고 있지만 네. 보험 관련된 차 판매와 더불어서 보험 관련된 운영 가능성이 돋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고요. 옵티머스 이야기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모델 Y의 신모델인 주니퍼라 그러죠. 주피터 아닙니다. 주니퍼라고 하는 모델 Y의 신모델. 사실은 뭐 모델 Y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 많으신데
겉모양 빼고는 사실 안에는 그렇게까지 바뀐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신모델이 나온다는 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가형 모델이 과연 나올까? 지금 뭐 모델 3, 모델 Y, S, X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른바 섹시 라인업을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모델 2 저가형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자체는 중립 의견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 $23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지금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와 이제 중립 의견을 낸 것은 이 에너지 부문이 어떻게 될까를 좀 더 강화해서 낸 리포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 판매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도 이거지만 지난 3분기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설비, 에너지 이제 저장 설비라 그래서 뭐 집에다가 달기도 하고 회사에도 달기도 하는 그런 설비를 판매하는데 6.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설비를 판매했다 그래요. 그런데 2분기에 9.4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설비를 ESS를 판매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ESS 관련된 이 실적 부문에서 상당한 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전망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올해 에너지 부문 자체는 7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중국에서 내년 초부터 이제 판매한다고 하죠. 현재 미국에서 풀리고 있는 그 최신 버전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유럽과 중국에서도 이제 풀게 되는데 그래서 성장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FSD 프로그램이 활성화시키려면 한 1,000만 원 들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그 성장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차량 가격이 요새 너무 많이 들쑥날쑥하면서 인하를 많이 해줬던 그런 판매 기록이 있고 또 FSD라든지 4680 배터리 지연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막 이거 하잖아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골드만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4680 배터리 관련해서는 LG 어딘가요? LG에서 배터리 만드는 이제 사업부에서도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뭐 차를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 이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뭐 지금 에너지 부문 어떻게 될 것이고 CEO 리스크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FSD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걸로 골드만은 전망치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댓글창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초덕님께서 또 머스크가 입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가격이 나오려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뭐랄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갔네요. 테슬라 얘기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 3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테슬라 이야기는 2부에서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죠. 네, 저는 번스타인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번스타인도 좋아하죠.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많은 기대를 모은 로보택시 행사를 개최할 준비를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회사가 무엇을 공개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테슬라의 발표는 로보택시 시험, 자율주행 진행 상황, 그리고 새로운 차량 모델에 대한 잠재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번스타인은 테슬라가 특히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테슬라가 특수 목적인 로보택시와 승차 공유 앱을 거의 확실하게 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진행 상황과 로드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번스타인은 이 이벤트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상황으로는 테슬라가 규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완전 자율주행이 기존 테슬라 모델과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상황,
그리고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에 비해 테슬라가 갖는 경쟁 우위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번스타인에서도 뭐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특히 네. 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도 있긴 한데 방금 전에 이제 번스타인 말씀해 주시면서 화면에 나간 거는 미주호의 의견이었어요. 네. 네, 미주호에서 역시나 골드만삭스와 동일하게 중립의 23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참고로 24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아니고 다운사이드를 지금 아이비들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2.3% 정도 빠진 채 전장 대비해서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중립 의견 그리고 230달러 현재 주가보다도 낮게 지금 목표 주가가 설계된 제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오늘의 테슬라 주가다. 미주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얘기보다는 네. 뭐 아까 골드만은 뭐 ESS, 뭐 에너지 부문 얘기를 했었는데 EU에서 관세를 추가로 이제 때리기로 했다. 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 얘기를 금요일 날 해드렸잖아요. 40몇 %. 네. 45%까지 이제 중국 네. 완전 중국산은 그런데 테슬라도 중국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상하이에서 만드는 게 있어서 이제 토탈 10%였던 것이 17.8%까지 이제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든 테슬라 자동차가 17.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JP 모건도 지난 목요일 날 무려 130달러까지 테슬라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뭐 판매량 때문이긴 했는데 상당히 JP 모건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파급력을 좀 줬었던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주가 전망이 좋지는 못한 상황. 그래서 현재 2.3% 빠진 채 오늘 테슬라 주식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4달러 30센트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한밤의 미주라 오늘 방송 2부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3부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